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충래알비입니다. 스포츠 전문적으로 배팅 분석 조합과 종합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7월 100일 수목요일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코트디부아르 vs 노르웨이. 이번 경기는 노르웨이의 강력한 공격진보다 측면, 수비 조직의 불안이 더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웨데고르가 중원에서 패스 방향을 조율하고 누사가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면 홀란드에게 위협적인 기회가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공격 과정에서 측면 수비가 전진한 뒤 볼을 잃으면 코트디부아르가 빠르게 빈 공간을 공략할 수 있다. 특히 류에르손이 니콜라, 페페의 드리블과 안쪽 침투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 아예르가 측면으로 이동해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예르가 측면으로 빠지는 순간 페널티 박스 안쪽에 공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니와 이선 자원들이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페페는 단순히 바깥쪽으로만 돌파하는 유형이 아니라 왼발을 활용해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과 침투 패스를 모두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류에르손 혼자서 페페를 상대하기 어렵고 주변 미드필더나 센터백의 지원 수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원 수비가 측면으로 몰리면 다시 중앙 공간이 열리면서 캐시에의 전진 패스와 보니의 침투가 살아날 수 있다. 반면 노르웨이는 홀란드의 높이와 속도를 활용해 한 번에 배우 공간을 공략할 수 있어 실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코트디부아르는 캐시에를 중심으로 중원 경합에서 쉽게 밀리지 않고 페페의 측면 돌파를 통해 노르웨이 수비의 가장 약한 지점을 반복적으로 두드릴 수 있다. 그리고 후반에는 시몬 아딕라를 투입해 이미 체력이 떨어진 측면 수비를 상대로 다시 한번 속도 변화를 줄 수 있다. 전반부터 페페가 리에르손의 수비 위치를 흔들고 후반에는 아딕라가 같은 공간을 직선적으로 파고든다면 노르웨이 수비진의 간격은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측면에서 시작된 균열이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 노출로 이어지고 교체 전력의 차이까지 누적되면서 코트디부아르가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코트디부아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프랑스 vs 스웨덴. 이번 경기는 전력 구성과 공격 전개의 다양성에서 프랑스가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프랑스는 코네가 중원에서 상대 압박을 끌어낸 뒤 전진 패스를 공급하고 올리세가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 공격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두 선수가 짧은 간격으로 연결되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유기적인 2대1 원투 패스가 살아나고 스웨덴의 윙백과 중앙 수비 사이를 반복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그리고 수비 시선이 올리세 쪽으로 몰리는 순간 덴벨레가 반대 측면에서 1대1 돌파를 시도하거나 음바페가 중앙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할 수 있다. 스웨덴이 중앙을 좁게 지키면 프랑스는 측면 폭을 넓혀 수비 블록을 벌릴 수 있고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윙백이 바깥으로 이동하면 다시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는 구조다. 그래서 스웨덴 수비진 입장에서는 볼의 위치에 따라 계속해서 마킹 대상을 바꿔야 하며 한 번의 판단 지연이 곧바로 슈팅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음바페가 상대 수비 시선을 교란하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돌파해 들어가는 움직임은 스웨덴이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수비 라인을 높이면 음바페의 직선적인 침투를 감당하기 어렵고 반면에 라인을 낮추면 올리세와 코네에게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편하게 패스를 주고받을 공간을 내주게 된다. 스웨덴은 요케레스의 강한 전진성과 이삭의 유연한 움직임을 활용해 역습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공격 전환의 출발점부터 프랑스의 압박을 벗어나야 한다. 프랑스가 볼을 잃은 직후 빠르게 주변을 압박하고 세컨드볼까지 회수한다면 스웨덴의 투톱은 전방에서 패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프랑스가 자연스럽게 점유율과 공격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를 풀어갈 공산이 크다.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스웨덴의 수비 블록은 좌우 이동과 배후 대응을 동시에 반복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격을 프랑스의 공격진이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인 상성과 선수 개개인의 해결 능력, 공격 루트의 다양성까지 종합하면 프랑스가 전력 차이를 결과로 연결하는 흐름이 가장 자연스럽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프랑스 승 주력 핸디핸디 승 강축 언더오버 강축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프랑스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멕시코 vs 에콰도르. 멕시코는 조별리그 3경기에서 모두 결과를 얻었지만 경기 내용까지 압도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은 전력 차이가 분명했고 대한민국전에서는 상대의 실수가 멕시코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체코전 역시 멕시코 고지대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상대의 체력 저하가 경기 흐름에 영향을 줬다. 하지만 에콰도르는 높은 고도에서 경기하는 환경에 익숙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멕시코가 기대하는 체력적 이점을 크게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환경보다 실제 전술 구조와 중원 싸움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멕시코는 로모가 중앙에서 전진 패스를 넣고 히메네스가 공을 받아 이선과 연결하는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카이세도가 로모의 패스 길목을 먼저 막으면 히메네스는 공을 받기 위해 계속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 히메네스가 박스에서 멀어질수록 멕시코는 문전에서 제공권과 마무리를 담당할 선수가 부족해진다. 퀴노네스가 안쪽으로 들어와 빈자리를 채울 수 있지만
에콰도르의 측면 미드필더와 풀백이 함께 공간을 좁히면 돌파 이후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다. 반면 에콰도르는 공을 빼앗는 순간 플라타와 앙굴로를 향해 빠르게 공격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멕시코 풀백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상황에서는 측면 수비가 정렬되기 전에 1대1 돌파와 박스 침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플라타가 안쪽으로 들어오며 수비형 미드필더를 끌어내면 반대편에서는 앙굴로가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에콰도르는 독일전 역전승을 통해 한 차례 실점하거나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멕시코가 초반 관중의 응원을 등에 업고 공격적으로 나서더라도 에콰도르는 수비 간격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역습 기회를 기다릴 수 있다. 세트피스에서도 에콰도르가 더 구체적인 득점 패턴을 갖고 있다. 코너킥이 발생하면 니어 포스트로 강하게 뛰어들어 수비수보다 먼저 공을 건드리고 중간에서 헤더 방향을 바꾸며 문전 혼전을 유도할 수 있다. 멕시코가 첫 번째 헤더를 막는 데만 집중하면 뒤쪽에 떨어지는 공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멕시코의 점유율이 높게 형성되더라도 결정적인 기회의 숫자와 질에서는 에콰도르가 밀리지 않을 전망이다. 중앙 압박으로 멕시코의 전진 패스를 막고 측면 전환과 코너킥으로 실질적인 득점 기회를 만드는 에콰도르가 토너먼트 승부에서 더 유리한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멕시코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강추.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추천. 7월 2일 목요일. 잉글랜드 vs 콩고민주공화국.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전력 차이보다 잉글랜드가 어떤 방식으로 콩고민주공화국의 4-4-2 수비를 벌려놓느냐가 핵심이다. 잉글랜드는 마두에케와 사카를 양쪽 터치라인 가까이 배치해 수비 블록의 폭을 최대한 넓힐 가능성이 높다. 마두에케는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수와 1대1을 만들면 왼발을 활용한 안쪽 진입과 바깥쪽 돌파를 번갈아 선택할 수 있다. 사카 역시 반대편에서 직접 돌파와 안쪽 침투를 반복하며 수비수가 한 방향만 막지 못하게 만든다. 콩고민주공화국이 한쪽 측면의 수비 숫자를 집중하면 잉글랜드는 반대편으로 빠르게 전환해 또 다른 1대1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양쪽 측면 수비가 동시에 뒤로 밀리면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고 벨링엄이 그 공간으로 전진할 수 있다. 케인은 이 과정에서 중앙 수비수 사이에 고정되지 않고 한 차례 아래로 내려와 공을 받아준다. 중앙 수비수가 케인을 따라 나오면 벨링엄이나 측면 공격수가 뒷공간으로 침투할 수 있고 수비수가 자리를 지키면 케인이 편하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 마두에케와 사카가 측면 깊숙한 지점까지 들어간 뒤 낮게 컷백을 연결하면 케인은 니어 포스트와 페널티 지점 사이에서 빠르게 슈팅을 가져갈 수 있다. 케인을 막기 위해 중앙 수비가 골문 앞에 집중하면 벨링엄은 페널티 박스 바깥이나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슈팅 공간을 확보한다. 벨링엄은 측면에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온 뒤 반대편 파 포스트를 겨냥한 가마차기로 직접 골문을 노릴 수 있다. 그리고 수비가 슈팅을 막기 위해 앞으로 나오면 케인과 측면 공격수에게 짧은 패스를 연결할 수도 있다. 반면 콩고민주공화국은 위사와 바칸부의 속도를 활용한 역습이 가장 현실적인 득점 수단이다. 하지만 사디키가 중원에서 공을 확보한 뒤 첫 번째 전진 패스를 연결하지 못하면 두 공격수는 잉글랜드 수비진 사이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잉글랜드가 공격을 마친 직후 가까운 거리에서 제압박을 가하면 콩고민주공화국은 공을 전방으로 보내기보다 다시 뒤로 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수비 시간이 길어지면 바칸부와 위사가 역습을 시작할 때 활용할 체력과 지원 숫자도 줄어든다. 또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주어지면 투엘 감독은 마두에케와 사카 중 어느 쪽에서 돌파가 더 효과적인지 확인해 공격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이 측면을 막기 위해 수비 간격을 넓히면 벨링엄의 중앙 침투를 강화하고 중앙을 좁히면 다시 마두에케와 사카의 돌파를 반복할 수 있다. 중립지역 경기이기 때문에 명목상의 홈과 원정은 큰 의미가 없으며 실제 승부는 선수 구성과 전술 대응 능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잉글랜드가 마두에케와 사카의 측면 돌파로 수비 블록을 벌리고 케인의 문전 마무리와 벨링엄의 침투 슈팅을 통해 점수차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잉글랜드 승주력. 핸디 승 강축. 언더 강축.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잉글랜드 승 추천. 언더 추천. 벨기에 vs 세네갈. 이번 경기는 과거의 명성과 현재의 경기 구조를 분리해서 바라봐야 한다. 아자르와 루카쿠, 더 브라이너가 전성기 기량을 동시에 발휘하던 시절의 벨기에는 이미 지나갔다. 물론 더 브라이너의 전진 패스와 트로사르의 좁은 공간 활용, 데 케텔라에르의 연계 능력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하지만 공격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더 브라이너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높고 측면 수비가 올라간 뒤 공을 잃으면 수비 전환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 세네갈은 바로 이 지점을 노려 수비 지역에서 불필요한 패스를 줄이고 공을 빼앗는 순간 사르가 위치한 측면으로 빠르게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사르는 넓은 공간에서 속도를 끌어올린 뒤 직접 페널티 박스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벨기에 수비진이 뒷걸음질 치는 상황을 반복해서 만들 수 있다. 마네는 반대편과 중앙을 오가며 수비수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역습의 속도를 조절하며 사르에게 필요한 공간을 열어줄 전망이다. 그리고 라민 카마라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대각선 이동을 가져가면 벨기에 중원은 공을 가진 선수와 침투하는 선수를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이때 더 브라이너와 측면 공격수들이 수비 복귀에 늦으면
벨기에의 최종 수비진은 넓은 구역을 적은 숫자로 막아야 한다. 세네갈은 무리하게 점유율을 높일 필요도 없다. 중앙 간격을 좁혀 더 브라이너의 전진 패스를 제한하고 트로사르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미리 막은 뒷측면 역습을 반복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다. 반면 벨기에는 세네갈 수비가 내려선 상황에서 데 케텔라에르에게 투입되는 패스가 차단되면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이 답답해질 수 있다. 그래서 공격 숫자를 늘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르와 마네가 노릴 수 있는 뒷공간도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세네갈은 수비 이후 첫 번째 패스만 정확하게 연결하면 벨기에의 넓어진 간격을 단숨에 통과할 수 있다. 결국 세네갈이 마네의 노련한 위치 선정과 라민 카마라의 대각선 전진, 사르의 폭발적인 침투를 하나의 공격으로 묶어낸다면 벨기에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과거의 이름값보다 현재 전술의 상승과 공수 전환 속도를 우선하면 세네갈 쪽 기대값이 더 높은 승부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벨기에 패 강축?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추천. 미국 보스니아 vs 헤르체고비나. 이번 경기는 미국의 이선 압박이 보스니아의 후방 전개를 얼마나 빠르게 끊어내느냐가 초반 흐름을 결정할 전망이다. 미국은 상대 센터백이 공을 잡았을 때 무작정 달려들기보다 중앙 패스기를 먼저 제한하고 타이로비치에게 공이 들어가는 순간 압박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 압박이 성공하면 발로권은 이미 수비 라인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고 플리식과 맥케니도 전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슈팅까지 연결할 수 있다. 반면 보스니아는 루키치의 제공권과 볼 간수 능력을 활용해 압박을 건너뛰려 하겠지만 세컨드볼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격권이 곧바로 미국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지공 상황에서도 미국의 공격 방식은 명확하다. 발로권과 데스트, 맥케니가 오른쪽 공간에서 짧은 패스와 위치 교환을 반복하며 보스니아의 수비 블록을 한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그리고 수비가 오른쪽으로 충분히 이동한 순간 반대편에 넓게 서 있는 플리식에게 오픈 패스를 연결해 1대1 돌파 구도를 만든다. 플리식은 정지된 상태에서 공을 받더라도 순간적인 속도 변화로 수비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안쪽으로 접어 들어가 직접 마무리하거나 발로권의 침투를 향해 패스를 내줄 수 있다. 보스니아의 측면 풀백 데디치가 플리식의 1대1을 전후반 내내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지원 수비가 빠르게 붙으면 미국은 플리식을 미끼로 활용해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중앙을 공략할 수 있고 지원이 늦으면 플리식에게 직접적인 득점 기회를 허용할 수 있다. 보스니아도 메미치의 측면 전진과 루키치의 문전 장악을 통해 반격할 수 있지만 공격 전환 과정에서 이선 합류가 늦어지면 루키치가 미국 수비진 사이에 고립될 수 있다. 그래서 공격 패턴의 다양성과 압박 이후 마무리 속도, 측면에서 1대1 구도를 설계하는 능력까지 비교하면 미국이 훨씬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미국 승 강축?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미국 승 추천. 언더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